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겐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언니는 늘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예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학교 잡지의 표지 모델도 했을 정도였어요. 한때는 그런 언니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적도 있었죠. 대학 명패도 저보다 좋은 것은 물론이고 뭐를 해도 잘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가령 언니는 노력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수학하는 운도 따라주었던 반면에 저는 죽어라 노력을 다해도 반절이나 수학할까 만한 딱 노력한 만큼의 보상만 주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등감 때문인지 아니면 언니가 저를 무시했던 때문인지 언니랑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 언니는 언니대로 저는 저대로 살았었습니다. 집에서도 똑똑하고 예쁜 언니를 챙기는 것은 당연했고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은 언니가 교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그건 체질상 맞지 않는다면서 자신은 짧고 굵게 직장 생활하고 대신 근사한 남자 만나서 결혼을 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기업에 떡하니 한 방에 붙어버렸죠. 그런 언니에 비해서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계속 떨어지고 졸업 후 1년을 훌쩍 넘기고서야 작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도 저에 대한 기대보다는 언니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저희 집은 모든 건 언니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언니의 주위에는 멋진 남자들이 참 많았어요. 죄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직업도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언니는 자기를 좋아한다는 남자들을 거의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이 남자는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저 남자는 뭐가 부족하다. 그런 식이었죠. 엄마는 그런 언니에게 그 중에서 하나 괜찮은 사람 있으면 동생인 저를 소개해주라고 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말이죠. 언니는 엄마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쳤는데 제게는 참 오랜 동안 상처로 남았죠. 쟤는 나보다 최소 3가지가 부족해. 외모, 머리, 유머. 인생은 타이밍 잘 잡아서 유머스럽게 살아야 하는 건데 봐봐. 쟨 세상 심각하잖아? 그러니 안 되는 거야. 준욱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터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대신 오기가 생기긴 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이겨먹고야 말리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헌옷수만 나오는 일이 발생했어요. 취업한 지 3년밖에 안 된 언니가 주택청약 저축통장을 이용해서 덜커덕 신축 아파트가 당첨이 된 거지 뭔가요. 지금이야 값이 엄청 올라서 엄두도 안 나지만 당시엔 언니 같은 미혼인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만 있다면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줍줍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니 제가 어디 언니를 넘어설 수가 있겠나요? 그 운빨은 정말 최고인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는 아파트 완공되면 결혼하기 전까지 새 아파트로 독립할 생각이라며 인테리어와 가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언니가 오매불망 원하던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인테리어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언니 말대로라면 남자 쪽에서 언니에게 반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말을 들어보면 언니도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괜찮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네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언니가 관심 갖게 된 이유는 그 남자가 의사였다는 데 있습니다. 언니는 눈에 띌 만큼 연애를 뻑적지근하게 했습니다. 나 연애해요 하고 얼굴에 쓰여있을 정도였죠.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도 언니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몇 달 후 언니는 그 남자를 가족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이는 언니보다 5살 많았지만 상당한 동안의 깔끔한 외모였어요. 의사면 까칠할 줄 알았는데 성격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렇게 언니 자랑을 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잘 교제해 보라고 한방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동료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미래 처제가 될 저를 잘 챙겨달라고 했죠. 그 말인즉슨 의사 남자를 좀 소개해달라는 뜻이었는데 제 주제에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말이죠.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자기 남편 될 사람 부담스럽다며 그런 말 말라고 오히려 엄마에게 화를 냈고 저에게는 네 앞가림은 네가 하라고 눈을 흘기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다소 억울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나니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적응하며 자취하며 나름대로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언니의 결혼 선언과 동시에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가족 회의하자고 네 식구가 모였을 때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형부 될 사람 가족 모두 미국에 영주권 얻어서 살고 있대. 네 형부도 미국 의사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결혼하면 네 언니도 미국에 나갈 거야.
그런데 그동안 몇 년 정도 국내에서 살 집이나 살림살이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건 우리 쪽에서 준비하기로 했어. 미국에서 생활은 네 형부가 책임지기로 했고. 근데 너도 알다시피 언니 아파트 당첨된 거 들어가려면 시간도 한참 남았고, 그 아파트 중도금이랑 잔금 치르려면 언니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빠듯하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랑 너랑 일단 돈을 끌어모아서 네 언니 결혼부터 시키려고. 너 대출 좀 최대한 많이 땡겨봐. 대신 언니네 미국 나가면 언니 아파트 너에게 전세 주겠대. 너 나중에 결혼하면 네가 그 아파트에서 살면 돼. 주는 것은 아니고 전세다. 알지? 형부네 가족 모두가 영주권 얻어서 미국에서 살고 있고, 형부도 미국 의사시험 준비해서 나갈 예정이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모두 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대신 준비기간 동안 국내에서 몇 년 있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 집에서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 그런 내용이었죠. 처음에 저는 싫다고 거절했었습니다. 직장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출을 받는 것도 마땅치 않았었고, 언니가 전세를 준다는 집도 솔직히 그때 가서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프니? 도대체 왜 못해주겠다는 건데? 다른 집에선 의사사회 본다고 하면 기둥 뿌리라도 뽑아서 환영한다는데 너는 뭔데 돈 몇 푼 가지고 유세를 떠냐고.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 형부가 의사라고 해봐. 그러면 나중에 너 결혼할 때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겠냐? 앞뒤 재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었어? 부모님의 설득 그리고 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그때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긁어 모았죠. 무려 1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탈탈 털어서 3억 정도를 마련하셨죠. 그 돈으로 아파트 전세 얻고 신혼살림 드렸습니다. 저희 집 쪽에서는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싶었는데 형부는 오래전부터 미국서 살아서 국내에 부를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식은 복잡거리는 것을 싫어한다며 신랑 측과 신부 측 하객의 수를 친인척 포함해서 각각 30명으로 정했습니다. 저희 가족 친외가 친척들만 불러도 30명이 넘는데 부모님은 속상해 하셨죠. 언니도 섭섭할 만도 한데 형부와의 결혼이 더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섭섭해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요즘 추세가 그렇다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하더군요. 당사자가 좋다니 뭐라고 더 하겠나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둘은 정말이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니요. 모두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 형부에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언니가 늘 돈에 쪼들렸어요. 원래는 부모님 돈과 제 돈 가지고 갈 때 원금과 이자로 매일 얼마씩 주기로 했었는데 처음 몇 개월은 주더니 그 다음부터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돈을 주지 않으니 부모님과 제 생활은 빠듯했죠.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물어보았는데 형부가 언니에게 돈을 잘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형부 말은 형부 돈은 미국으로 다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이주해서 살 준비를 현지에 계신 형부네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모두 보내라고 했다네요. 그렇다 보니 언니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는데 언니가 버는 돈이 적진 않지만 워낙에 부족할 것 없이 생활하다 보니 월급의 거의 대부분 그달에 소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금 이자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엄마가 형부를 만나보겠다고 하니 언니가 화를 냈답니다. 워낙 병원이 바빠서 일주일에 서너 번 야근하는데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형부는 종합병원의 외과계에 근무하는데 야간 당직과 수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언니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언니는 형부가 야근할 때마다 집에 혼자 있기 무섭다며 부모님 집으로 자주 넘어오곤 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저와 함께 형부 병원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료 시간 아닌 때 알아보라고 해서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형부 진료 없는 날 형부네 병원에 가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형부는 엄마와 저를 보자마자 실은 내색을 내더라고요. 미리 연락을 하시지 그랬냐. 그리고 연락할 일이 있더라도 언니를 통해서 말을 해달라. 자기는 예고 없는 방문이나 의미 없는 연락은 반갑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보였던 싹싹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였죠. 그날은 점심이나 함께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뿐이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냉대만 당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바로 수술에 들어간다고 차 한 잔도 마실 시간이 없다더라고요. 없는 형부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엄마와 저에게 생각 없이 행동한다고 화를 냈고 절대로 형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형부는 병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 댁에 잘 찾아오지도 않았고
명절 때도 당일날 오는 경우는 없었고 그 전주나 그 다음 주 주말을 통해서 잠깐 왔다 가는 정도였습니다. 형부의 태도가 냉소적이니 부모님도 형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부모님과 저는 형부와 언니가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언니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고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런데 참 의아하게도 조카의 성을 저희 집 성으로 해서 언니 앞으로 올리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언니가 집에 왔을 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줘? 형부 성을 따서 지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 혼인신고는 제대로 했어?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별것도 아닐 일로 넌 왜 부산을 떨어? 괜히 엄마 아빠 걱정하시게. 나중에 미국 들어갈 때 생각해서 아직 혼인신고 안 한 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애는 내 앞으로 올린 거고 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이냐?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언니의 말은 나중에 미국 들어갔을 때 언니나 조카가 제대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형부와 언니가 미국 들어갔을 때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조카가 나중에 군대 면제 같은 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면서 말이죠. 그때 한참 매스컴에서 원정 출산이니 이중 국적이냐는 문제가 많이 나왔던 때라서 언뜻 이해는 안 갔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집과 형부와는 딱히 접점도 안 만들고 그렇게 가족 같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언니와 형부의 금슬은 참 좋았던가 보더라고요. 첫째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둘째를 임신했고 또 아들을 낳았죠. 그때도 역시 조카의 성은 저희 집 성으로 했고 조카를 언니 앞으로 올렸었습니다. 그 즈음에 저도 결혼할 남자가 생겨서 한창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언니에게 다 쏟아부어서 저를 결혼시킬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을 몇 년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그 미국은 언제 들어가는 건데? 벌써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으면 형부도 미국 들어갈 생각 없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우리가 언니네 뒷바라지를 하냐고. 형부는 병원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며. 근데 왜 하다못해 애들 양육비도 한 푼 안 주고 그 돈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이참에 확실히 하라고. 지금 돌아가는 판 보니까 언니 그 아파트 가지고 있긴 한 거니? 언니 첫째 출산하면서 여지껏 회사 복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 씀씀을 어떻게 다 감당하는 거냐고. 혹시 그거 팔아버린 거 아니야? 저는 언니가 전셋집 빼서 돈을 되돌려주지 않을 거면 청약에 당첨된 그 아파트를 제게 양도하라고 압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벌써 웃돈 받고 팔아 넘겼더군요. 그리고 그 돈을 언니와 형부 조카들을 위해 다 썼답니다. 저는 상황이 너무 이상해도 이상했고 형부를 직접 만나서 무엇이든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날로 형부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부랑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어차피 전화는 받지 않을 것이고 언니에게 이야기해봤자 형부와 연락하지 말라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간 것이었죠. 오전 진료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지 진료실 앞은 한산하더라고요.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형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형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난데없이 어떤 여자가 형부에게 손을 흔들더니 여보!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숨이 멈출 뻔했고 그 자리에 앉아버렸네요. 형부는 여보라고 부른 여자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를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었기에 못 알아봤던 거죠. 그 여자는 쇼핑백을 내밀면서 형부에게 왜 이리 야근이 많으냐, 그러다가 몸이 축난다. 차라리 병원 근처로 집을 옮기는 게 낫지 않냐. 그것도 아니면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서 자기가 본 집이랑 왔다 갔다 하겠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배신감이 들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형부 앞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없었고 모든 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부모님께 달려가서 보고 들은 바대로 다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은 노발대발 하셨죠. 우선 언니를 불러서 다 이야기했는데 언니는 전혀 몰랐다는 듯이 굴더라고요. 울다가 실신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저에게는 사실이냐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냐고 거짓말이면 천벌을 받는다는 둥 연신 확인했고요. 부모님은 형부와 통화해서 당장 들어보라고 했는데 또 바쁘다니 어쩌니 하면서 회피하더라고요. 아빠 화가 난 나머지 만약 오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다 아작을 내고야 말겠다고 하니 그 말에 한달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기가 찼죠. 애초부터 형부는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슬아의 자녀가 없다고 했습니다. 동호회에서 언니를 만나고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언니와 연애하는 동안에 사는 것 같고 행복했다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놓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다는 부모님과 형제들도 모두 거짓이었고
결혼식 때 불렀던 사람들 모두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네요. 돈을 못 준 것은 본처에게 들킬까봐 그랬고 이제 곧 있으면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믿어달랍니다. 이혼하고 언니랑 혼인신고하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아빠는 화가 나서 형부의 멱살을 잡고 엄마는 빗자루로 때리기까지 했는데 언니가 실신하는 바람에 응급실에 데려가느라 그날은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언니는 정신 차리고도 한동안 말이 없이 울기만 했죠. 저는 언니가 가엾기도 했지만 미웠고 노여웠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이게 무슨 개꼴이냐고 차라리 나가 죽으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도 못했고 부모님은 저를 말렸습니다. 며칠 후 언니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이야기 다 끝냈고 빠른 시일에 이혼해서 나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다들 그만해. 내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껏 있었던 일 다 잊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보기엔 미친 여자가 따로 없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당장 사기를 고소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언니는 저를 마구 때리면서 악담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그날 병원에 찾아가지만 않았어도 네 형부 조만간 정리하고 들어오려고 했었대. 네가 초를 친 거라고. 그 사람도 너 원망하고 있어. 알아? 너는 속으로 좋았겠지. 내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한 거 솔직히 즐겼던 거 아니야? 네가 빌려준 1억 다 갚아준다고 했어. 그 돈 갚아줄 때까지만 얌전히 있어. 그 돈 다 갚으면 너랑 영원히 안 봐. 모든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부모님은 네 언니가 지금 흥분해서 그런다. 네가 참아라. 우선 모든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보자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놓아버렸습니다. 언니도 그리고 부모님도 더 이상 신경 쓰기 싫더라고요. 지금의 남편에게도 결혼을 좀 미루자고 했고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저는 집과 연락을 끊다시피 했었는데 어느 날 엄마와 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연락 끊고 반년이 지나도록 이혼 소식은 물론 연락도 잘 안 받다가 형부가 언니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믿고 아이들을 달라고 했답니다. 이혼 후 형부가 본가에 이 사실을 알렸고 본가에서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네요. 그러면서 언니 보고 회사에 복직해서 안정되게 살고 있으면 본처랑 이혼하고 가족 모두 모여서 살 수 있게 하겠다 했답니다. 사실 본처란 사람 집이 대단한 집이었는데 쉽게 이혼을 안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해서 이혼 사유를 만들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언니와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안 되겠다고 하더래요. 본가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으면 자기가 한 번씩 가서 돌보고 친조 부모와 정을 쌓게 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그때 언니에게 공황장애가 와서 정신과에 다니면서 약을 먹었다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을 데려간 지 반년이나 되었는데 애들도 못 보게 하고 심지어 연락도 안 된다고 찾아왔던 것이죠. 엄마가 형부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오히려 형부는 언니의 정신과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서 분리 조치한 것이라고 했답니다. 엄마와 언니는 낌새가 이상하다며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죠. 언니는 겉모습부터 불안해 보였고 애들 이야기에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고 결론은 애들이 형부네 본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본처와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버젓이 형부와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이런 괴상한 연극을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저는 경찰에 유괴로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형부가 있는 시간에 그 집에 급습했습니다. 본처는 적잖에 놀란 모양이었고 여기저기 전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호사를 부르겠네, 가택 침입으로 맞고서 하겠네, 가만 안 두겠네 협박질이더라고요. 아줌마, 지금 이 상황이 이해 안 돼요? 당신 남편 불륜해서 난 애들을 지금 유괴한 거라고요. 당신도 또라이 아니야? 여기 경찰관님 계시니까 여기다 이야기하세요. 생각 같아선 당신들 머리에서 다 뽑아놓고 싶은 심정이라고. 형부는 처음에 뭔가 다들 오해가 있다. 다 설명하겠다. 경찰관은 돌아가시라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새치어에 놀아날 생각 없었습니다. 그 더러운 주댕이 다물어. 경찰관님 없고 법이 없었으면 내가 니들 다 갈아 마셔도 시원찮아. 너는 내가 평생 콩밥 먹일 거야.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형부란 작자는 며칠 유치장 신세를 졌고 그 부모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고 애원하더라고요. 앞날이 창창한 자신의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엄마는 당신네 아들만 앞날이 창창하냐. 내 딸도 앞날이 구말리길 창창했었다. 하며 절대 용서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려해야 했죠. 형부란 작제 때문에 입은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망가져버린 언니 그리고 불쌍한 조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 금전적으로 피해보상 받고 아이들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과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기로 하고 모든 수로 취하했습니다. 다행히 언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정신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더 울다가 재취직도 했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몸도 마음도 치유하면서 살고 있죠. 보상금 받은 돈으로 저도 넉넉하게 결혼했습니다. 그 돈 더러워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언니가 그동안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고 고마워, 진심이야. 이 돈이 더럽고 증오스럽지만 준 사람들이 나쁜 거지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 오히려 나는 다행이다 싶어. 이 돈이 있어서 네가 좀 더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 나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살 테니까 너도 지금까지 마음고생했으니 이걸로 갚는다고 생각해. 그동안 미안했어. 정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형부란 인간은 다니던 병원에서 나갔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그 대단한 본처 집에서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양육비도 매월 안 받고 적게 받더라도 일시불로 받았던 것이죠. 아마 해외로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눈에 띄면 피눈물 나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여하튼 지금은 다들 안정을 찾았고 조카들도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언니를 닮아서 한글도 빨리 끼치고 그림자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이런 기괴한 일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때 조사했던 경찰관님도 저희 정도의 사연은 중간 정도 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엔 저희보다도 더 난장판인 사건들이 많다네요. 그러면서 이쯤하길 다행이라고 하니 참 세상 요지경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